반갑습니다. 여러분은 자녀들에게서 먼저 연락이 없으면 어떤 마음이 드시나요? 자식 키워봐야 다 소용없다고 서운해 하시나요? 아니면 자녀들에게 전화해서 섭섭한 마음을 다 표현하시나요? 애지중지 온갖 정성 들여 키워놓은 자식인데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지? 라는 생각에 우울하신가요? 그런데 중요한 사실 하나 알려드릴게요. 자식이 먼저 연락 안 하면 절대 먼저 연락하지 마세요. 자녀에게 연락이 없으면 부모를 멀리하는 것 같고 애정과 관심을 덜 갖고 있는 것처럼 느껴져서 자꾸만 먼저 안부를 묻고 관심을 표현하려고 전화, 문자, 카카오톡 등으로 연락하게 되지만 오히려 이런 행동이 자식이 부모를 멀리하게 만드는 원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 왜 그런 걸까요? 오늘은 다소 불편할 수 있지만 이 이야기를 해보려 합니다. 특히 이런 문제로 마음이 불편하거나 힘드신 분, 지금보다 더 좋은 관계를 만들고 싶은 분 모두 오늘 이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면 자녀와 좋은 관계로 변화시키고 유지할 수 있는 실마리를 찾게 되실 겁니다. 커다란 나무가 자라는 데는 수십 년이 걸리지만 그 나무를 쓰러뜨리는 데는 단 몇 분이면 충분하다 라는 말을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모든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특히 부모와 자식 사이의 관계는 더욱 그렇습니다. 이 주제에 관심이 많으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아무리 자식이라도 먼저 연락 안 하면 만나지 마라. 이 말이 강하게 들릴 수도 있지만 이유가 있습니다. 커다란 나무가 자라는 데는 수십 년이 걸리지만 그 나무를 쓰러뜨리는 데는 단 몇 분이면 충분하다 라는 말을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모든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특히 부모와 자식 사이의 관계는 더욱 그렇습니다. 요즘 부모님들의 가장 큰 한숨 중 하나가 무엇인지 아세요? 우리 아이가 연락을 안 해요. 라는 것입니다. 누군가는 일주일에 한 번, 어떤 분들은 한 달에 한 번, 심지어 명절에도 얼굴 한 번 비추지 않는 자녀들. 그런데 정작 도움이 필요할 때만 엄마, 아빠 부르며 나타나는 모습을 보면 가슴이 아프다고 하십니다. 이런 상황이 벌어지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우선 많은 자녀들이 부모의 존재를 항상 그 자리에 있는 산처럼 여깁니다. 산을 오르지 않아도 바라보지 않아도 그 산은 언제나 그 자리에 있을 거라고 믿는 것처럼 부모도 내가 찾지 않아도 항상 그 자리에서 나를 기다릴 거라 여깁니다. 또한 많은 자녀들이 바빠서 연락할 시간이 없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정말 그럴까요? 인스타그램에 사진 올리는 시간, 유튜브 영상 보는 시간, 친구와 카페에서 수다 떠는 시간은 있으면서 부모님께 5분 전화할 시간은 없다고요? 더 속상한 것은 자식들이 부모의 노력을 당연하게 여긴다는 점입니다. 부모가 먼저 연락하고 찾아오고 챙겨주는 것이 의무라고 생각하는 듯합니다. 그러나 관계는 일방통행이 아닙니다. 주고받음이 있어야 건강한 관계가 유지됩니다. 저는 부모님들께 감히 조언드립니다. 자식이 먼저 연락하지 않으면 여러분도 연락하지 마세요. 자식이 찾아오지 않으면 여러분도 찾아가지 마세요. 이것은 자식을 미워해서가 아닙니다. 오히려 진정한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계속해서 먼저 손을 내밀면 자식은 그것을 당연하게 여길 것이고 결국 부모의 존재 가치를 잊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때로는 없음을 통해 소중함을 깨닫게 해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제가 얼마 전 만난 60대 어머니의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서울에 사는 아들이 3년 동안 명절에도 찾아오지 않았고 전화는 한 달에 한 번 정도, 그것도 어머니가 먼저 걸면 겨우 받는 정도였죠. 매번 바빠서 일이 많아서라는 말만 되풀이했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 어머니는 결심했답니다. 더 이상 먼저 연락하지 말자. 아들이 언제 엄마 생각이 나는지 한번 기다려보자. 그렇게 1개월이 지나고 3개월, 6개월이 지났습니다. 아들로부터 연락은 없었습니다. 어머니의 마음은 얼마나 아팠을까요? 하지만 그래도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정확히 1년 후 추석 즈음에 아들로부터 연락이 왔습니다. 엄마, 왜 연락 안 해? 많이 아프신 거야? 아니, 엄마는 내가 먼저 연락할 때까지 기다리기로 했어. 어머니는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엄마의 이 말을 듣고 침묵이 이어졌고 아들은 처음으로 자신의 행동을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그 후 아들은 일주일에 한 번씩 꼬박꼬박 전화를 하고 한 달에 한 번은 찾아오기 시작했답니다. 여러분은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때로는 단절이 오히려 연결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식에게 스스로 깨달을 기회를 주어야 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식이 성인이 되었다면 그들도 하나의 독립된 책임 있는 인격체입니다. 부모와의 관계를 유지하는 것도 그들의 책임 중 하나입니다. 그런데 부모가 계속해서 먼저 손을 내밀면 자식은 그 책임을 배울 기회를 얻지 못합니다. 물론 이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자식이 연락하지 않는 날들을 견디는 것은 부모에게 큰 고통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고통을 통해 자식이 진정한 성장을 할 수 있다면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부모의 사랑이 아닐까요? 그래도 내가 먼저 연락하지 않으면 정말 우리 아이가 평생 연락 안 할 것 같아요. 이런 걱정을 하시는 부모님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자녀가 정말 평생 연락하지 않을 만큼 냉정한 사람일까요? 아마 그렇지 않을 겁니다. 단지 그들은 부모가 항상 먼저 다가올 거라는 익숙한 패턴에 길들여져 있을 뿐입니다. 그 패턴을 깨는 것은 처음에는 어색하고 불편할 수 있지만 결국 더 건강한 관계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사실 우리 부모 세대는 자녀를 위해 모든 것을 희생하는 것이 좋은 부모라고 배워왔습니다. 그러나 이런 과도한 희생과 헌신이 오히려 자녀를 이기적이고 부모의 가치를 모르는 사람으로 키울 수 있다는 인식이 필요합니다. 일본의 어떤 가족 심리학자는 부모가 100% 주고 자녀는 아무것도 되돌려 주지 않더라도 괜찮다고 생각하는 관계는 결국 무너진다고 했습니다. 건강한 관계는 60대 40 정도의 균형을 이루어야 합니다. 즉, 부모도 자식에게 기대할 권리가 있고 자식도 부모를 향한 의무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상호 존중과 책임이 있을 때 비로소 건강한 가족 관계가 형성됩니다. 그렇다면 이제 여러분께 구체적인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먼저 연락하지 않기를 실천할 수 있을까요? 첫째, 갑자기 모든 연락을 끊는 것보다는 조금씩 줄여나가는 겁니다. 예를 들어 일주일에 3번 연락하던 것을 2번, 그리고 1번으로 줄여나가는 식이죠. 둘째, 자식에게 여러분의 변화에 대해 솔직하게 이야기해 보세요. 앞으로는 내가 먼저 연락했으면 좋겠어. 엄마 아빠도 내 삶을 살고 싶어.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명확한 의사 전달이 있으면 자식도 부모의 변화를 더 쉽게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자식들이 먼저 연락하지 않는 이유 정말 궁금하시죠? 여러 이유가 있습니다. 단순히 불효자여서가 아닙니다. 그들의 관점에서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첫째, 현대 사회는 과거보다 훨씬 빠르고 복잡합니다. 특히 30에서 40대는 직장에서의 경쟁, 육아, 주택 대출 등으로 정신없이 바쁜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물론 부모에게 연락을 안 하는 것이 정당화되진 않지만 그들의 상황을 이해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둘째, 어떤 자녀들은 부모와의 대화가 어렵다고 느낍니다. 엄마, 요즘 어떻게 지내? 라고 물으면 그냥 그렇지 뭐. 라는 답변만 돌아오거나 항상 잔소리나 비판만 듣게 된다면 누구라도 연락하기 꺼려질 수 있습니다. 셋째, 일부 자녀들은 부모님께 실망을 드리고 싶지 않아서 연락을 미루기도 합니다.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직장에서 어려움을 겪거나 결혼 생활이 순탄치 않을 때 부모님이 걱정하실까봐 연락을 피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상황들을 이해한다면 여러분은 조금 더 효과적으로 자녀와의 관계를 개선할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계속 여러분만 노력해야 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이제 여러분에게 몇 가지 현실적인 조언을 더 드리겠습니다. 먼저 연락하는 주기를 정해보세요. 예를 들어 한 달에 한 번은 꼭 전화해줬으면 좋겠어. 라고 명확하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모호한 기대보다는 구체적인 요청이 훨씬 효과적입니다. 또한 자녀가 연락했을 때 긍정적인 경험을 주세요. 우리의 마음은 참 이상한 구석이 있습니다. 쉽게 얻은 것의 가치는 낮게 평가하고 어렵게 얻은 것의 가치는 높게 평가하는 경향이 있지요. 심리학에서는 이것을 노력 정당화 효과라고 부릅니다. 쉽게 말해 땀을 뻘뻘 흘리며 힘들게 올라간 산 정상의 풍경이 케이블카를 타고 편하게 올라갔을 때보다 산의 풍경이 더 아름답다고 느껴지는 것과 같은 느낌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들인 노력을 정당화하기 위해 뇌가 만들어낸 착각인데 이 원리가 관계에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여러분이 자녀에게 항상 먼저 다가가고 모든 것을 내어주고 어떤 대가도 바라지 않는다면 자녀는 여러분과의 관계를 위해 어떤 노력도 들이지 않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그 관계의 가치를 낮게 평가하게 되는 것이죠. 반면 자녀가 여러분과의 관계를 위해 먼저 연락하고
찾아오고 대화를 이어가기 위해 시간과 노력을 들이게 된다면 그 관계의 가치를 훨씬 소중하게 여기게 됩니다. 이것은 마치 정원을 가꾸는 것과 비슷합니다. 물과 거름을 너무 많이 주면 식물이 약해지고 때로는 죽어버리기까지 합니다. 그러나 적당한 거리를 두고 식물이 스스로 뿌리를 깊게 내리도록 하면 비바람이 불어도 쓰러지지 않는 튼튼한 나무로 자랍니다. 또 하나 알아두시면 좋을 것이 상호성의 원칙입니다. 사람은 누군가에게 받은 것을 되갚고 싶어하는 본능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항상 주기만 하고 받지 않는다면 자녀는 되갚을 기회를 갖지 못하고 결국 불편함과 부담감만 쌓이게 됩니다. 하지만 가끔 자녀에게 도움을 요청하거나 그들의 의견을 물어보거나 혹은 그저 함께 시간을 보내자고 제안하며 받는 위치에 서 보세요. 이런 작은 요청들이 자녀가 부모에게 무언가를 돌려줄 기회가 되고 그들은 스스로 나는 좋은 딸이나 아들이야라는 자기 인식을 강화하게 됩니다. 물론 이런 변화가 하루아침에 일어나지는 않습니다. 심리학자들은 오랜 시간 동안 굳어진 행동 패턴을 바꾸는 데는 최소 21일에서 66일 정도가 걸린다고 말합니다. 그러니 인내심을 가지고 기다려주세요. 여러분이 변화하기 시작하면 처음에는 자녀들도 혼란스러워할 수 있습니다. 엄마 아빠가 왜 이러지? 무슨 일 있나 하고 의아해할 수도 있고 어쩌면 화를 내거나 더 거리를 둘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모든 변화 과정에서 나타나는 자연스러운 저항입니다. 마치 같은 자리에 있던 고무줄을 갑자기 다른 방향으로 당기면 처음에는 원래 자리로 돌아가려는 힘이 더 강하게 작용하는 것과 같습니다. 하지만 일관되게 같은 방향으로 계속 당기면 결국 고무줄은 새로운 방향에 적응하게 됩니다. 이제 제가 여러분께 한 가지 작은 연습을 제안해 드리고 싶습니다. 종이와 펜을 준비하시고 다음 질문들에 솔직하게 답해 보세요. 내가 자녀에게 바라는 연락의 빈도는 얼마나 될까? 나는 왜 자녀의 연락을 그토록 원하는 걸까? 자녀가 연락하지 않을 때 내가 느끼는 감정은 무엇일까? 자녀를 통해 채우고 싶은 내 마음의 빈자리는 무엇일까? 이런 질문들에 솔직하게 답하다 보면 때로는 놀라운 발견을 하게 됩니다. 어쩌면 여러분은 자녀의 연락을 통해 외로움을 달래고 싶은 것일 수도 있고 여전히 부모로서 필요한 존재라는 확신을 얻고 싶은 것일 수도 있습니다. 혹은 단순히 자녀가 잘 지내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고 안심하고 싶은 마음일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자신의 감정과 욕구를 이해하는 것이 첫 번째 단계입니다. 그런 다음에는 그 욕구를 자녀에게만 의존하지 않고 채울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외로움을 느끼신다면 같은 취미를 가진 동년배들과 모임을 갖거나 봉사활동, 반려동물 키우기 등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필요한 존재라는 확신을 얻고 싶으시다면 여러분의 경험과 지혜를 나눌 수 있는 지역 활동에 참여해 보세요. 우리는 나이가 들면서 점점 더 많은 것을 놓아주어야 합니다. 자녀에 대한 통제권도 그 중 하나입니다. 심리학자 칼 융은 이것을 인생의 오후라고 표현했는데 인생의 전반부가 성취와 획득의 시기라면 후반부는 의미를 찾고 내려놓는 시기라고 했습니다. 아이를 키울 때는 부모가 중심이 되어 모든 것을 결정하고 이끌어갔지만 이제 그들이 성인이 되었다면 관계의 방식도 변화해야 합니다. 부모와 자녀의 관계에서 어른과 어른의 관계로 전환이 필요한 것이죠. 이것은 마치 춤을 추는 것과 같습니다. 처음에는 부모가 리드하며 자녀의 손을 잡고 이끌었지만 이제는 서로 주고받으며 함께 춤을 추는 동반자가 되어야 합니다. 때로는 자녀가 리드하고 부모는 그 리드에 맞춰 움직이는 법을 배워야 할 때가 온 것입니다. 이런 변화를 받아들이는 것이 쉽지는 않습니다. 특히 우리 세대는 자녀는 평생 부모의 지도와 보살핌이 필요하다는 생각으로 살아왔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들이 진정한 독립과 성장을 이루기 위해서는 부모인 우리도 함께 성장해야 합니다. 또한 우리가 자주 잊는 것 중 하나는 자녀들도 부모의 연락에 부담을 느낄 수 있다는 점입니다. 심리학자들의 연구에 따르면 자녀들은 종종 부모의 걱정과 기대에 부응해야 한다는 압박감을 느끼며 이것이 오히려 연락을 회피하게 만드는 요인이 된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 부모가 요즘 왜 연락이 없었니? 라고 물으면 자녀는 이것을 비난이나 죄책감을 주려는 시도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그보다는 내 소식이 궁금했어. 요즘 어떻게 지내니? 라고 물어보는 것이
훨씬 부담을 덜어줍니다. 마찬가지로 자녀가 연락을 했을 때 이제야 연락하냐? 라고 비꼬는 것보다는 연락해줘서 고마워. 내 목소리를 들으니 정말 반갑다. 라고 말하는 것이 더 긍정적인 경험을 만들어 줍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여러분 자신의 행복에 집중하세요. 심리학에서는 자기 충족적 예언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결과를 기대하면 무의식적으로 그 결과를 현실화하는 방향으로 행동하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 아이는 나를 잊었어라고 생각하면 우울해지고 그 우울함이 자녀와의 만남에서도 드러나게 됩니다. 그러면 자녀는 부모를 만날 때마다 부담감과 죄책감을 느끼게 되고 결국 자주 연락하거나 만나기를 꺼리게 됩니다. 반대로 나는 행복한 삶을 살고 있고 자녀와의 만남은 내 삶의 즐거운 보너스야 라고 생각하면 더 밝고 긍정적인 에너지로 자녀를 대하게 됩니다. 그러면 자녀도 부모와의 만남을 부담이 아닌 즐거움으로 여길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이런 과정을 심리학에서는 긍정적 순환이라고 부릅니다. 긍정적인 마음이 긍정적인 행동을 만들고 그 행동이 긍정적인 반응을 이끌어내는 선순환이 형성되는 것이죠. 제가 한 가지 실제 사례를 더 들려드리겠습니다. 70대 초반의 한 할머니는 서울에 사는 딸이 명절에도 찾아오지 않는다며 매우 서운해하셨습니다. 할머니는 딸에게 몇 년 동안 왜 엄마를 찾아오지 않니? 라고 물으며 서운함을 표현했지만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죠. 그러던 어느 날 할머니는 노인복지관에서 부모-자녀 관계 개선이라는 프로그램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그곳에서 할머니는 자신의 행동이 오히려 딸에게 부담을 주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할머니는 용기를 내어 딸에게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엄마가 너에게 너무 부담을 줬구나. 이제부터는 내가 편할 때 찾아오면 된단다. 엄마는 내가 행복하게 사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기뻐. 처음에 딸은 엄마의 갑작스러운 변화에 의아해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마음의 부담이 줄어들기 시작했고 놀랍게도 딸은 이전보다 더 자주 할머니를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명절이 아닌 평범한 주말에도 가끔씩 방문하기 시작했고 전화도 더 자주 하게 되었습니다. 이 이야기가 주는 교훈은 분명합니다. 우리가 놓아주었을 때 오히려 더 가까워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새를 키우는 것과 같습니다. 새장 문을 열어두면 새가 날아가 버릴까봐 두려울 수 있지만 실제로 사랑으로 키운 새는 자유롭게 날아다니다가도 다시 돌아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의 이야기를 정리해 볼까요? 첫째, 자녀가 먼저 연락하지 않는다고 해서 그것이 여러분을 사랑하지 않는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단지 그들의 삶의 패턴과 방식이 다를 뿐입니다. 둘째, 여러분이 계속해서 먼저 다가가고 챙겨주는 것이 오히려 자녀를 의존적이고 책임감 없는 사람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때로는 사랑의 철회가 더 큰 사랑일 수 있습니다. 셋째, 자녀에게 먼저 연락하지 않겠다는 결정은 그들을 처벌하거나 미워해서가 아니라 오히려 그들의 성장과 관계의 건강함을 위한 것임을 기억하세요. 넷째, 여러분 자신의 행복과 충만함에 집중하세요. 자녀는 여러분의 유일한 행복의 원천이 아닙니다. 다양한 관계와 활동을 통해 풍요로운 삶을 가꾸어 나가세요. 마지막으로 이 모든 변화는 하루아침에 일어나지 않는다는 점을 명심하세요. 자녀와의 관계 패턴은 수십 년 동안 형성된 것이니 그것을 바꾸는 데도 시간이 필요합니다. 인내심을 가지고 작은 변화부터 시작해보세요. 오늘 여러분께 드린 이 메시지가 어쩌면 불편하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진정한 변화는 종종 불편함에서 시작됩니다. 여러분의 용기와 결단이 결국 더 건강하고 행복한 부모-자녀 관계로 이어질 것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자녀와의 관계에서 더 이상 불행해하지 마세요. 그들에게 자유를 주고 여러분 자신도 자유로워지세요. 그러면 놀랍게도 그 자유 속에서 더 깊고 진정한 유대가 형성될 수 있습니다. 아무리 자식이라도 먼저 연락 안 하면 만나지 마라. 이 제목이 처음에는 다소 강하고 비정하게 들렸을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 의미를 이해하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이것은 미움이나 보복의 메시지가 아니라 사랑과 성장의 메시지입니다. 여러분의 남은 인생이 자녀에 대한 걱정과 서운함으로 채워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대신 여러분만의 행복을 찾고 그 행복을 자녀와 나눌 수 있는 여유로운 마음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이야기를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에 힘입어 다음 영상에서 더 유익한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의 평화와 행복이 가득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